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2월 말로 가는데 전쟁의 공포감은 커지고요. 그런데 주가는 더 밀리진 않고 오히려 오르고요.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지수 한번 먼저 확인할까요? 예,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했었는데 상승폭이 조금 줄어듭니다. 코스피는 기관들이 좀 사면서 올리고요. 코스닥은 개인들만 사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아요. 예. 자, 하단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는 잦아들어서 기업에 관한, 종목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마켓 주민 시간에는 최근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H&M에 대해서 잠시 후에 박주근 대표님과 집중 분석합니다. 집중 진단 시간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정말로 일촉즉발인데요. 시장과 경제적인 영향들 긴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지난해 H&M은 한때 흠슬라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M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회사들이 이 시간을 겪으면서 주인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그런 기업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특별히 영문으로 하면은 H&M 뭐지 할 텐데 어떤 회사인지 좀 보고 갈까요? 네, 요즘 MZ세대들은 홈슬라로 더 유명한 기업인 것 같고요. 네. 원래 전신은 현대상선이죠. 그렇죠. 네, 현대상선입니다.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였고요. 당시 현대그룹의 매출의 한 70%를 차지했던 메인 기업이었고요. 근데 2016년도에 그 당시 해운업이 굉장히 침체를 어려웠습니다. 이때 워크아웃을 당했죠.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되었고 한국산업은행에서 채권 출자 전환으로 대주주가 되면서 지금은 사실상 공기업과 비슷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현대상선은 83년도에 상선으로 변경을 했다가 상장은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글로비스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이 있죠. 현대글로비스의 전신도 사실은 현대상수로 볼 수 있는 게 당시에 이제 형제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0년 초에 형제가 일어나면서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되고 나서 2002년도에 자동차 운송 사업부 부분이 유코카 캐리어라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현대자동차로 가면서 글로비스 전신인 거죠. 글로비스의 전신이군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현대차그룹이 다시 인수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 이유 그렇군요.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이고 2016년 7월에 이제 대주주가 현재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기사 회생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몰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H&M이 국내 1위 해운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년 3월에 우리가 2M 계획이라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글로벌 해운사에 일을 하려면 2M 그러니까 머스크와 MSC 두 개와 얼라이언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을 2017년 3월에 하면서 실질적인 국내 1위 해운사가 됐고 2020년에 그 자산 규모가 5조가 넘어서면서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이미 들어선 상태고요. 단일 기업으로.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 해운 8위의 이제 해운사로 국내 1위 해운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H&M의 그러면 지배 구조를 봐주세요. 지금은 산업은행이 지분을 제일 많이 그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배 구조라 보기도 소유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계열사가 거의 없다 봐야 되니까. 현재 소유 구조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이제 소유 구조를 그린 건데요. 일단 산업은행이 대주주입니다. 2.7%고 그 옆에 이제 2대 주주가 해양진흥공사인데 20%인데 사실은 같이 국가기관이죠. 정부 지분 쪽으로 그러니까 같이 봐야죠. 기재부 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 시정보증기금까지 합쳐가지고 약 46%, 국민연금까지 52%가 사실 정부 지분이라서 지금 현재 공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사실은 인수를 할 때 산업은행 인수의 가장 큰 목적은 다시 민간화시켜서 원래 투자했던 기업을 빼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적기라 볼 수 있죠. 그렇죠. 워낙 실적이 좋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H&M이 인수자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루머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예상했죠. 워낙 네. 물류 대란으로 상하이 맞습니다.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도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실적이 아마 너무 좋아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실적 근데 곡선을 보시면 그 지금 표에 보시면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상하이 운송 지수가 2020년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 1월 달에 상하이 운송 지수가 2,800이었는데 올 1월 달 운송 지수가 5,100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전인 2020년 19년에는 그 1,000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다는 걸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그것이 실적 곡선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 4분기에 그 피크를 칩니다. 보시면 4분기 매출만 4조에 영업이익이 2조였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50%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연간 그 영업이익이 7조인데 그 영업이익의 거의 한 60%를 3, 4분기에 다 한 것이고 실제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산업은행이 인수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쭉 적자였어요. 누적 적자가 3조 5천억이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으로만 누적 적자를 다 회복시킨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는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배구조가 이제 정부 소유가 아닌 정상적인 그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뭐 엄청난 주가가 올랐을 거예요. 작년에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몇 년간의 그 적자를 한 방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실적 호전세가 이제 올해도 이어지느냐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이거든요. 공급망은 얼마나 풀리느냐, 운임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Q가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맞습니다. 물동량이요. 전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상황은 물류 그러니까 운송의 값은 사실 상하이 그 운송 지수 SCFI라는 거 이걸로 이제 진행되는데 이게 왜 올랐냐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동량이 올라서 올랐느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냐에 봤는데 지금 상황은 물동량도 올랐지만 다른 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이제 3월에 재작년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글로벌 교육이 급격하게 줄었죠. 그 바람에 이렇게 줄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2020년 6월부터 보복 소비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북미의 해운 물류 공급망이 이 보복 소비에 대한 물류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바틀렉이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업종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이상하게도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가 부산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부산에서 상해 갔다 가는 게 더 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박스의 부족이었던 거죠. 물량이 증가한 양보다는 이 컨테이너 박스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이 굉장히 이 물량 지수가 올라갔고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박스의 회전율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올 1분기에는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번 올 1월 달에 상하이 운송 지수를 유심히 봤는데 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운송 지수의 이 곡선의 감소량은 2.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피크가 아닐 것도 같긴 한데 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주가가 오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항상 그 물동량하고 선봉량이라 그러는데 선봉량이 바로 그 컨테이너와 이 수요와 공급선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파란색이 물동량이고 실제 그 수요고 그다음에 까만색이 공급량인데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그 까만색이 먼저 선행을 하고 이 물동량이 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같이 곡선이 맞닿던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곡선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현재 1월 달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HMM은 대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석탄이나 이렇게 그냥 덩어리 벌크선은 네. 이제 주로 이제 페노션 이런 쪽인데요.
HMM은 너무 컨테이너선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하는데 얼마나 되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업 다각화를 좀 하고 있나요? 전체 매출의 90%가 컨테이너선입니다. 아, 맞긴 하군요.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너무 변경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그 비교 선상으로 지금 HMM이 글로벌 선사 중에 8위거든요. 그럼 그 상위에 있는 글로벌 기업, 글로벌 선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봤더니 가장 큰 머스크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풀필먼트 사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물류 사업을 시작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비제블 SCM이라는 것을 인수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해운사인 CMA 같은 경우도 항공화물 자회사인 CMA, CGM을 에어카고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물동량을 해상 그리고 육지까지 연결시키는 물류 플랫폼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반해서 HMM은 특히 컨테이너에만 너무 몰려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이런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수익 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가 지금 우리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이제 민영화하고 지분 매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 네. 약간 이제 노이즈인 거죠. 네. 전환사채 이제 주식 전환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앞서 이제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좀 유력 그 후보자로 거론이 되는 겁니까? 뭐 사실 후보군은 많았어요. 원래 예. 포스코가 손을 내밀었죠. 포스코도 우리도 한번 인수 의사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했었고 현대자동차는 제일 처음에 고사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루머가 나오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올 3월 달에 대표이사가 바뀝니다. 네. 김경배 대표이사로 선임이 이미 된 상태예요. 추청을 거치면 대표이사가 되겠죠. 근데 김경배 대표이사가 전직이 어디냐면 글로비스 대표이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이유 때문이고 특히 이제 김경배 사장이 더 유력한 이유는 김경배 사장의 이력이 재밌습니다. 이분이 원래 정주영 회장부터 모셨다가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네. 그 이유 때문에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핵심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인데 글로비스의 오래전부터 대표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몽구 회장이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 글로비스 대표실을 있다가 현대 위아 대표실을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과는 인연을 끊었다가 다시 HMM 대표이사를 이번에 선임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그래서 이 대표이사의 교체를 두고 그러면 글로비스라는 단순한 그 물류회사의 이력을 본 것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과의 시너지.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컨테이너 선의 90%를 갖고 있다면 자동차 물류라든지 현대 글로비스는 물류 플랫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가 합쳐지면 다시 민영화 시켰을 때 시너지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인 찾는 얘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당장 주주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좀 주주 환원책, 배당을 좀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적자가 났을 땐 당연히 배당을 못 했을 거고요. 20년부터는 배당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네요.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요. 네. 현대 HMM IR 게시판을 가보시면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주주 게시판에 가보면 좀 배당 좀 해달라. 요거 참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현재 그 대표이사가 배재훈 대표이사인데 작년 10월달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지금 갖고 뭐 여력이 좀 있으니까 이익잉여금 여력이 있으니까 좀 배당을 내년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미 흘린 상태인데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는 대표이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니까 이제 주주들은 이 약속을 과연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글로벌 선사들의 그 수익이 HMM만 조금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뭐 머스크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더니 HMM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HMM 밸류에이션 낮은 이유가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에 몰입돼서 그런 지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글로벌 해운사들과의 밸류에이션의 균형을 좀 맞추려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피는 것이 밸류에이션을 네.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전문가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모든 요인들을 뭐 실적과 또 지분과 이런 걸 다 모아서 얘기해 주는 게 주가인데요. 네.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과연 이것이
피크냐 피크가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조금 애매합니다. 네. 원래는 그 미국의 항만 적체가 정점을 이미 지났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럭 기사들이 다시 복귀를 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미국의 항만 적체가 끝나면 이제는 HMM의 수익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읽어봤더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정점에서 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HMM의 수익이 향후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 미국의 그 서부의 롱비치 항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작년 12월 중순까지 증설이 끝난 상태에서 병목 현상이 완전히 끝난 걸로 봤는데 그 SCFI 지수가 이 상태면 HMM의 수익 곡선은 상반기까지는 4분기의 연장선에서 계속 될 것 같아서 올해 수익을 8주까지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현재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굳이 떨어진다면 이제 하반기쯤 돼서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은 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HMM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